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중입니다. 6월 15일 목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제 이제 종가에 많이 밀리면서 걱정들이 많았는데요. 오늘 한 보합 정도에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한 10% 이상 이렇게 빠졌던 에코프로 BM도 오늘 한 절반가량, 에코프로 BM은 한 1.7%니까 좀 약했지만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한 6.4% 이렇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전체 분위기가 어제 그 약간 좀 그 공포감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종가 무렵에 오늘은 그게 조금 불식이 된 그런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래수가 오늘 마이너스 0.4%, 2608포인트입니다. 약간 밀리기는 했지만 2600포인트가 유지가 됐습니다. 코스닥이 플러스 0.7% 올랐습니다. 878포인트입니다. 어제 배터리 소재주들 좀 밀리다가 오늘은 그게 조금 반등하면서 코스닥 전체가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 힘을 보여주는 거래 대금을 우리가 꼭 봐야 되겠죠. 거래수 같은 경우는 11조 2천억입니다. 11조 2천억이면 절대 금액으로는 거래수 치고는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요. 최근 시장이 거래대금이 10조 위로 이렇게 올라서면서 추세적으로 봤을 때 거래대금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다. 그렇지만 강세장이라고 그러면 최소한 한 15조 이상, 한 20조 정도는 돼줘야 시장 전체가 이렇게 좀 기대를 갖게 하는 그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거래대금은 아직도 좀 약하다 이런 얘기죠. 코스닥이 10조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10조 수준이어도 그 코스닥 시장 규모로 봤을 때 상당히 그 적지 않은 거래대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로 봤을 때 거래대금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추세로 봤을 때 살짝 이렇게 좀 늘어나는 힘이 조금 더 좋아지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거래소 그래프가 이렇습니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앞에 고점을 뚫고 아주 야무지게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중심이 되면서 이렇게 많이 올랐던 겁니다. 그랬다가 한 3, 4일 정도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음봉이 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된 데에는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삼성전자를 줄기차게 금년 들어서 매수 우위했습니다. 거의 한 10조 가까이 산 것 같은데요. 전체 시장을 한 14조 정도 그 매수 우위했다고 그럽니다. 금년 들어와서 외인들이요. 대단한 거죠. 그 중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아마 한 10조 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종목들은 그렇게 사질 않았다. 이 두 종목에 집중을 했는데 삼성전자 최근에 외국인들이 매도 우위거나 이렇게 매수가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최근 3, 4일간 외국인들이 7만 원대 위에서 삼성전자를 이렇게 팔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마 그 영향이 그래프가 이렇게 좀 꺾이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그동안에 상승세가 조금 이렇게 꺾이는 좀 이렇게 숨고르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전히 전체의 그림으로 보면요. 저점이 이렇게 높아지면서 앞에 고점을 뚫고 힘있게 뻗어가는 그런 그림입니다. 미국 시장을 그대로 우리가 동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영향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오늘 거래소 분봉은 이렇습니다. 오늘 이제 음봉이 난 것을 아까 보셨죠. 일봉에서 분봉으로 봐도 아침에 이렇게 얻어맞고 그 추세가 회복을 못하고 종가에 이렇게 끝나는 모양으로 봤을 때 분봉으로 봤을 때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닥 그래프도 이렇습니다. 앞에 고점 부근에서 어제 이렇게 음봉을 이렇게 길쭉하게 얻어맞고 나서는 오늘은 열십자 모양이 되기는 했지만 추세를 반전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시장을 그렇게만 낙관하기에는 아직도 좀 불안한 그런 요소가 있다. 배터리 소재주 쪽이 어제 10% 정도 빠졌다가 오늘 조금 반등은 해줬지만 아직도 그쪽에서 조금 불안한 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은 이제 코스닥 분봉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마 느낌이 오실 텐데요. 이게 어제 그 코스닥 배터리 소재주들 이렇게 급락하면서 이렇게 아침
대비했을 때 이렇게 많이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는 살짝 절반 정도 이렇게 반등하면서 좀 높게 출발을 하다가 다시 이렇게 얻어맞고 종가에서 살짝 이렇게 반등하면서 끝내줬습니다. 제가 보는 그래프로 봤을 때는요,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이 아니다. 얻어맞는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달리 얘기하면 매도 우위의 시장이다. 매도하는 사람들이 이기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별로 분봉으로 봤을 때 어제 오늘 코스닥 시장은 느낌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요, 매수 주체별 수급을 이렇게 보면요, 오늘은 개인들만 양시장에서 이렇게 매수 우위했습니다.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은 매도 우위였고요. 개인들이 거래소에서 2,300억 매수 우위, 코스닥에서 1,300억 매수 우위입니다.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니지만 어쨌든 개인들만 오늘 사줬다 하는 게 조금 수급에서 특징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예탁금 보면요, 52조 5천억입니다. 그러니까 한 1조 정도 늘었죠. 예탁금이. 개인들 예탁금 1조는 굉장히 시장에 영향이 큽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3,000포인트를 넘었을 때 고객 예탁금이 한 75조 정도 됐던 것에 비했을 때는 아직 돈들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개인들은 긴가민가 이렇게 좀 망설이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시장에 선뜻 이렇게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 강세장하고 조금 달라요. 최근 강세장은요, 외국인들만 이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쪽으로 집중하면서 그런 종목들만 올라갔던 시장이다. 개인들은 상당히 망설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고객 예탁금은 후행 지표라고 그랬죠. 장이 오르고 나서 한 보름이나 한 달 뒤에 돈들이 들어오곤 하는데 아직 개인들이 움직인다는 그런 그 지표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1조 정도 좀 늘어났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신용융자금을 보면요, 18조 9천억인데 그래프 보시면 최근에 이제 증권사들이 많이 규제를 하면서 신용이 많이 줄었다가 최근에 살짝 이렇게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탁금이나 신용융자는 후행 지표다. 시장이 좋아지고 나면 뒤늦게 이렇게 좀 늘어나는 그런 지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최근 시장 특징이 미수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마 신용이 요즘 이제 잘 안 되기 때문에 대신에 미수로 이렇게 조급하게 들어가는 그런 그 매수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 그 수급으로 봤을 때요, 그렇게 시장에 좋은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 미수가 많은 시장은 아침부터 반대 매매가 나오기 때문에 시장의 질이 그만큼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형 수익증권 펀드 쪽으로는 돈들이 좀 들어왔어요. 그렇죠? 연초에 비하면 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좋은 현상 같고요. MMF 증시 주변 자금은 금년초에 한 40조 늘어났다가 최근에 한 20조가량 이렇게 빠져나갔다. 그렇지만 절대 금액으로 175조 정도 되기 때문에요. 시장만 좀 된다고 그러면 돈들은 주식시장으로 좀 들어올 만한 그런 여건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해외 시장입니다. 다우가 어제 마이너스 0.68. 어제 그 FOMC 회의 결과가 나왔죠. 금리는 동결하면서 향후에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그런 뉘앙스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크게 변동은 없었습니다. 다우가 마이너스 0.68%. 그 다음에 나스닥이 플러스 0.39%. 그렇지만 이 추세 자체는 지금 살아 있습니다. 대단하죠. S&P 500도 비슷합니다. 플러스 0.08%. 필라델피아 반도체 1.5%. 반도체 주식들이 여전히 좋았어요. 요게 오늘 우리 반도체 소부장 기판 이쪽으로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시세가 붙었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먼저 시장을 끌었고 그 다음에 지금 소부장 쪽에 이렇게 급등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케이 오늘 마이너스 0.05%. 미국 시장하고 일본 시장이 이렇게 동반하면서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보다 훨씬 더 강해요. 대만 플러스 0.56%. 대만도 역시나 이제 반도체 영향이 크죠. 그래프가 대단합니다. 독일, 프랑스 최근에 좀 조정을 받다가 다시 이렇게 반등세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상하이
0.68%. 바닥에서 이렇게 살짝 다시 턴하는 그런 모습이죠. 항생, 홍콩 지수 마찬가지입니다. 1.6% 올랐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전체로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렇지만 미국 시장 중심에서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그동안의 강세에서 약간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개별 종목으로는 좀 눈에 띄는 게 엔비디아가 그동안에 급등을 했다가 근 보름 조정을 받고 다시 이렇게 강세로 접어들었습니다. 4.8%가 올라줬어요. 그 다음에 AMD 라이벌 기업이라고도 볼 수 있죠. AMD도 이렇게 모양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 시장은 아직도 강세 기조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에서 가장 큰 특징은요. 반도체 소부장 쪽들, 기판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오늘만 이렇게 오른 게 아니고 최근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렇게 반등하면서 추세를 같이 이렇게 따라간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들어가기에는 가격들이 많이 올라 있죠. 예를 들어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종가로 따지면 이게 최고가입니다. 그래서 가지신 분들 그쪽 이제 언제 팔 것인지 좀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싶고요. 들어가기에는 좀 늦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SNS텍 같은 경우도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요. STI도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체 주식들이 그래프들이 다 비슷한데요. 이게 이제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는 그러지만 오랫동안 고생한 주식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STI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 앞에 고점 한 2년 전 고점을 따지면 아직도 한참 위에 있죠. 그러니까 이때 들어가신 분들이라고 그러면 아직도 아마 산 가격이 안 됐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로 봤을 때 아직은 이제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요. 이제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오르는 건데 어쨌든 가격으로 봤을 때 지금 들어가기는 조금 과하다. 가지신 분들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반도체 이제 소부장들 대단히 좋은 거 제가 그래프 보여드렸는데요. 좀 들어가기는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기판 관련주들이 좀 뒤늦게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기판 관련해도 여러 종목이 있는데요. 아마 잘 아시는 종목 코리아 서키트도 있고 좀 이렇게 포괄적이지만 삼성전기도 있고 대덕전자가 그중에 이제 가장 대표 종목이다 이렇게 봤을 때 요거 지금 좀 말씀을 드릴까 그러는데요. 어쨌든 최근에 5G 자율주행 또 AI 쪽 특히 이제 엔비디아 바람이 불면서 AI 쪽 지금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쪽 그 고부가 가치 패키지 수요가 급증하면서 대덕전자라든가 이런 기판 관련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대덕전자는 그동안에 투자를 근한 2,700억 가량 투자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꽤 큰 금액을 투자해 놓고 여기에서 이제 금년에 좀 이렇게 빛을 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목을 받는 기업인데요. 주가가 이제 이렇게 그래프 보시면 이제 좀 이렇게 뜨기 시작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일봉으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아까 주봉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앞에 고점까지는 아직도 조금 여지가 좀 남아 있죠. 근데 최근에 AI 그 예를 들어서 한미 그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앞에 고점을 뚫고 한참 와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대덕전자는 조금 덜 오른 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유안타 증권에서 그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여기에 이제 대덕전자 아직은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저효과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바닥을 찍고 이렇게 턴하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대체로 다 그렇죠. 이렇게 그 리포트 그 마감 멘트 이렇게 보면은요. AI 고도화에 따른 GPU 이쪽에서 선제적으로 투자를 완료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수혜 강도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좀 주목을 하자 이렇게 해놨는데요. 2024년 그 실적을 추정해 놓은 거 이렇게 보면은요. 영업 그 매출액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2023년 대비했을 때 한 41%,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195% 좋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이게 좀 제가 보기에는 키포인트 같아요. 그러니까 금년까지는 실적이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실적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2024년에 방금 말씀드린 그런 투자를 많이 해놓은 것들이
효과를 좀 볼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덕전자를 탑픽으로 꼽아서 이렇게 추천해 놨는데요. 리포트 한번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가격으로 봤을 때 이게 주봉인데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다. 그래서 좀 후발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인데요. 좀 이렇게 주춤한다고 그러면 좀 이렇게 들어가도 되는 종목 아닌가 싶습니다. 워낙 반도체 이 소부장 쪽이 강하기 때문에요. 급등한 종목들 따라가기가 좀 이렇게 저어되신다고 그러면 후발로 지금 시세가 붙고 있는 기판 쪽에서 대덕전자도 한번 눈여겨보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오늘 또 강했던 업종이 조선업 쪽입니다. 대체로 한 1%에서 3%씩 올라줬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 제가 이제 강조드린 삼성중공업이 오늘 3%나 올라줬습니다.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아주 강하게 매수에 들어왔어요. 한 150만 주, 기관이 한 130만 주 들어왔는데 조선업종 중에서도 삼성중공업 쪽에 이렇게 매수가 기관이나 외인들 매수가 이렇게 집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3% 올라줬는데 최근에 좀 답답하게 횡보하던 국면에서 모처럼 이렇게 좀 강하게 양봉을 내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성중공업 그 또 뉴스가 하나 떴죠. 6,592억 규모 LNG 운반선 두 척을 수주했다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번 계약을 포함해서 총 147적 270억 달러 규모 지금 수주가 받아져 있다고 그럽니다. 이 중에서 LNG 운반선 이게 이제 환경 관련해서 어쨌든 그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되는 쪽이죠. 이쪽 비중이 한 70% 된다고 그래요. 금액으로는 한 188억 달러 이른다고 그러는데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삼성중공업이 그동안 이제 적자 기조에서 이렇게 좀 탈피하면서 금년부터는 조금 이렇게 새로운 모습을 보이지 않겠나 그런 기대감이 지금 이렇게 주가에 이미 반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면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주봉으로 이렇게 좀 길게 보자는 거죠. 주봉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근 4년 동안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방향을 조금 전환을 했다. 근데 모든 기업이 다 그렇지만 흑자 전환했을 때는요. 좀 폭발성이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수급만 놓고 보면요.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횡보나 하락한 주식은요. 막 대부분 투자자들이 털고 나갔을 걸로 생각이 돼요. 견디기가 힘들죠. 기회비용 생각하고 있을 때 이 주식을 4년 동안 이렇게 줄기차게 가지고 오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이 많이 바뀌면서 매물 구조가 굉장히 좋아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매물 집중되거든요. 녹색선 여기 가장 길죠. 근데 거기를 이렇게 훌쩍 뛰어넘었어요. 그 위로는 이렇게 그렇게 매물이 두텁지 않습니다. 손바꿈이 됐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수급 면에서도 조금 모양이 좋다. 그 다음에 흑자 전환한 것은 특히나 상당히 파괴력을 가진 그런 재료가 아닌가. 요 기조가 앞으로 또 계속 이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LNG 운반선 쪽에 이렇게 집중이 돼 있는데요. 이게 이제 환경 관련 때문에 이제 그 LNG 운반선이 앞으로 수주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동안에 오랫동안 이렇게 그 교체하지 않고 노후 선박들 이런 것들이 LNG 쪽으로 이렇게 많이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중공업뿐만 아니고 지금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미포도 그렇고 한국조선해양도 그렇고 한국조선해양은 그 현대중공업 거기에 그 중간 지주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밑에 현대중공업이나 미포나 또 지금 상장되지 않은 삼호중공업 이런 것들 안에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지금 삼성중공업이 조금 많이 오른 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격이 좀 부담이 된다 그러면요. 현대미포 같은 것도 가격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덜 오른 그런 종목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추세는 다 비슷할 것 같아요. 상승 추세는. 그래서 조선주들이 대단히 좋다. 오늘 이제 모처럼 횡보 국면에서 좀 탈피하는 모습인데 그 중에 삼성중공업이 외국인들 기관이 대량으로 이렇게 집중했다. 오늘 이제 그 수주 LNG 운반선 두 척 수주했다 하는 이런 것들도 오늘 주가에 좀 영향을 준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소리 소문 없이 은근히 이렇게 상승세를 타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는 KH바텍입니다. 삼성전자의 그 힌지 납품하는 그런 회사죠.
그래프 보시면 그렇게 급하게 가는 거가 아닌데요. 이렇게 보시면 추세선을 이렇게 단단하게 유지하면서 꾸준히 올라주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이런 주식이 제가 보기에는 좋은 주식이에요. 길게 이렇게 보고 가지고 가면 반드시 보답을 하는 그런 주식이다. 힌지 관련해서도 최근에 이제 물방울 힌지 상당히 기술이 앞서 있는 그런 힌지인데요. 요게 이제 그 판매가가 한 30에서 한 50% 정도 납품가죠. 이렇게 높고 그 폴더블 폰이 금년에 작년 대비했을 때 대폭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삼성전자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판매량도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조그마한 회사입니다. 이게 시총이 오늘 보면요. 시총이 전부에 4,900억 정도니까 소형주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그 증권사 리포트들이 제가 본 것만 해도 대여섯 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오늘도 보니까 신한투자에서요. KH바텍을 변화의 중심이다 이러면서 투자 그 의견을 내놨고요. 목표가를 3만 원을 제시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만 1,000원이니까 한 30% 정도 높게 이렇게 제시해 놨는데요. 어쨌든 실적이다 이런 얘기죠. 실적이 2023년에 매출액이 작년 대비했을 때 한 33%,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했을 때 41% 좋아질 것으로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전년 대비했을 때 또 금년에 이렇게 또 실적이 좋아진다고 그러니까요. 실적주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KH바텍이 이렇게 조정도 충분히 받아가면서 꾸준히 이렇게 올라주는 맛이 있습니다. 제가 KH바텍도 꽤 이렇게 오래전부터 이렇게 추천을 드린 종목인데요. 폴더블 폰이 제가 보기에는 결국에는 좀 대중화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가 거의 이렇게 그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데 구글이나 또는 애플이나 이런 쪽들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또 중국 업체들도 있고요. 샤오미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장을 잠시 간다기보다는 폴더블 폰이 아직까지는 우리 시장에서 조금 낯선 품목인데 여기 어느 정도 이제 대중화가 되면서 판매량이 좀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KH바텍이 가장 주목을 받는 기업이다. 그래서 아마 증권사들에서 이렇게 리포트들도 많이 내고 목표가를 높이 제시하지 않나 싶습니다. 가격으로 보면요, 바닥에서 따지면 좀 오르긴 했지만 이렇게 조정을 받고 올라가고 이러고 가기 때문에요. 수급 면에서도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좋은 조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주춤하면 들어가도 그런 되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제 시장은요. 어제 그 배터리 소재주들 급락하면서 그 불안감이 상당히 있었는데요. 그 불안감을 좀 이렇게 상쇄시켜준 그 정도 시장 아닌가. 그렇지만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 어제 한 10% 넘게 빠졌다고 오늘 6%. 에코프로 BM이 어제 한 10% 빠졌다고 오늘 한 6.7%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쪽 불안감이 그대로 좀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추세 요 상단을 뚫지 못하고 세 번째 이렇게 좌절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특히 이제 공매도 같은 거는 1조 넘게 지금 여기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조금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수익이 나신 분이라고 그러면 이 정도에서 조금 한번 이익 실현하고 그 다음 그 변화를 좀 지켜보는 게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종목 관련해서는 이제 이게 에코프로는 사실은 실적주죠. 앞으로 성장주고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이게 이제 어떤 세력주 성격을 띈다 이렇게 봅니다. 힘겨루기 같은 그런 성격이 공매도 세력하고 매수 세력하고 세력을 다투는 그런 성격을 띠기 때문에 모양이 다소 좀 좋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 의견 참조해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시장은요.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은 한마디로 미국 시장을 따라가는 시장이다. 그래서 미국 시장을 쳐다보면 우리 시장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자체 그 증시 그 지표들을 보면요.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강세장 계속 이어가기에는 아직도 그 약한 지표들인데요. 미국 시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이렇게 반등을 보이고는 있지만 쫓아갈 정도까지 그렇게 강세장은 아니다. 매수가에서 조금 방어적으로 호가를 좀 아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시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일 뵙겠습니다.